그렇다면 생숙을 원래의 목적대로 숙박시설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괜찮느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숙은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뭐죠? 호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 서비스를 하고 수익을 내는 부동산인데요. 우리가 호텔을 운영하려면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탁업체가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 안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개인이 생숙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30호실 이상 소유한 위탁업체나 개인만이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니까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여하튼 그러므로 생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면요. 개인이 할 수 없고 어찌됐든 위탁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호텔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요 수분양자는요, 자기가 개인이 생숙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없고요, 위탁업체를 끼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사가요, 방을 팔아서 청소비나 직원 인건비, 위탁사 수수료 이런 비용을 제하고요, 순수익을 분양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사실 생숙의 수익률은요, 분양자들끼리만 압니다. 굳이 이걸 밝히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나쁠 경우엔 더 그런데요. 갖고 있어봤자 손해니까 이걸 팔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진 생숙이 손해덩어리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생숙으로 수익 내기 어렵다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네이버 매물을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속초 이곳은요, 생숙이 정말 많이 분양됐는데요. 이렇게 매물을 찾아보면 마피, 계약금 포기, 최저가, 급급매 이런 매물이 숱하게 보입니다. 강원도 속초는요,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은요, 이렇게 생숙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저기에 내가 한 1억 5천 정도를 들여가서 샀을 때 그만큼의 뭐 효용 가치가 있냐. 수익이 뭐 예를 들면 월에 뭐 60이다. 요즘 대출 1억 받으면요, 연 6%뭐 이 정도 적으면 월주 이자만 해도 한 50만 원 돼요. 거기다 원금도 갚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수익 받아봐야 마이너스인 거예요. 대출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괜찮을 수 있어요. 다달이 뭐 이렇게 위탁 맡겨가지고 신경 쓰지 않아도 한 50만 원씩 나온다 들어오면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대출을 받는 분들한테는 부담이죠. 그거 받아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대출은 여기 이제 속초 같은 경우는 거의 취급을 안 해요. 이 생숙을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일종의 담보대출이잖아요. 담보를 받았을 때 그 담보가 얼마큼 실행될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거죠. 1억짜리인데 과연 그게 이제 뭐 대출 예를 들면 뭐 6천 해줬어요. 근데 경매가 나왔을 때, 근데 과연 경매로 나왔을 때 그게 6천만 원치 가치가 있을까? 그걸 가늠을 잘 못하는 거죠. 은행에서. 최근 준공한 속초의 또 다른 생숙도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약금 포기는 5월달 이제 그 잔금 치를 때 그때 작은 거 원룸들은 계약금 포기가 많았어요. 생숙의 또 다른 문제는요, 바로 분양자들 간 갈등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생숙은 위탁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요,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처럼 결국 사람 많은 곳은 의견 모으기 힘들죠. 그래서 분양자들 대부분은요, 또 호텔을 운영해본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저 방을 내놓고 수익을 내려는 분들인데 위탁사마다 몇 프로 수익률이다, 각종 조건을 내걸면서 경쟁하고 위탁사 선정을 두고 분양자들이 의견이 못 모으고 이견이 난립하면서요, 같은 건물에 여러 위탁사가 생겨나고 결국 수익률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같은 건물에 한 개의 위탁사라고 또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숙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객실 단가가 모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요, 오히려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데 수익이 안 난다면 이건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일까요? 은행에서도 요즘은 생숙 담보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담보 감정가가 매우 낮게 나옵니다. A 생숙은요, 예를 들어 분양가가 2억인데 최대 대출 금액이 1억 원인 시기입니다. 대출을 생숙은요, 60%만 받아도 많이 받았다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생숙으로 돈을 번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행사와 건설사입니다. 시행사와 건설사는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분양을 하고 끝입니다. 문제는 그 개별 호실을 받은 분양자들입니다. 분양자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요, 이걸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선정도 어렵고 또 분양자들끼리는 싸우기 쉽고 또 수익률은 안 나오고 대출은 안 나오고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는 높고 내놔도 안 팔리고 이런 진퇴양난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 생수를 수익형으로 쓰지 않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또 생수는 거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원수가 있다면 생수를 권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생수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곳도 덜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성공적인 생수 투자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런 사례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생수군요. 위탁업체의 난립, 관광 수요 감소, 공급 과잉, 높은 분양가로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로 남는 겁니다. 내가 100원을 벌면요. 그중에 일부는 무조건 위탁사 수수료로 가야 하고요. 그 외에 직원 인건비, 각종 비용이 다 나가고 남은 돈이 나의 순수익인데 그렇게 순수익으로 오피스텔 월세만큼 내기가 힘든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생수기 왜 이렇게 많이 분양된 건지 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요. 3탄에서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